네, 방구선의 출발새 아침 3부는요. 많은 관심 받는 아나운서 만관아 이형웅 아나운서와 함께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만관뉴 뭡니까? 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 한강 이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좀 내용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망 당일에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목격자들은 반포 한강공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총 7명인데요. 7명이요? 예. 맞나요? 이들 중 5명은 예. 4시 40분쯤에 한 남성이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고요. 네. 2명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는 들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치 수영을 하는 듯해서 이게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서 신고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은 현장 조사까지 벌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물에 들어갔다는 해당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진술이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 친구 A씨 있잖아요. 예. 그 친구 A씨가 한강공원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시각이 예. 4시 32분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4시 40분에 한 남성이 물에 들어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 친구가 이미 집으로 간 뒤에 해당 남성이 물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정확한 사실인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좀 일치하진 않네요. 예, 그렇죠. 예. 일단 4시 32분 네. CCTV에 찍힌 시각은 정확한 거고요. 예. 그리고 목격자들이 4시 40분쯤에 봤다라고 한 거는 이제 본인들의 기억에 의한 겁니다. 그래요. 예. 자, 뭐 워낙 떠드는 소문도 많고 정보들 사실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런데 예. 그래도 목격자들 7명이 나왔으니까 좀 믿을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술들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시 40분이라고 말했던 게 예. 그냥 아예 뭐랄까요?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고요. 예. 목격자 중 한 명이 4시 33분 정도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이걸 목격했기 때문에 4시 40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진술을 했던 거고요. 예. 이들은 5시 12분쯤에 한강공원을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또 CCTV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목격자 이 본 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것만큼은 이제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다. 예. 네, 이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은 아무래도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예. 갑자기 새로운 목격자가 나온 것도 이상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안 한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아버지 반응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블로그에 쓴 글 중에 그런 예. 내용이 있었어요. 목격자의 존재도 황당하지만 이 새벽에 옷을 입고 수영을 한다니 이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예. 또 아들이 물을 싫어한다 이런 내용들 알려져 있잖아요. 평소 행동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신원불상의 남성이 아들일 거라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빨리 해소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다음 만관이 뭡니까? 예, 다음은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또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 입건된 분은 이제 과거 걸그룹 애프터스쿨로 활동했던 가수 겸 배우 리지 씨입니다. 예. 지난 18일 밤 10시쯤에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소속사는 바로 인정을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이었죠. 어제였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요.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도 인정했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앞에다 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연예인 예. 음주운전 또 나왔네요. 자, 누리꾼들 반응 어떻습니까? 물론 좋지 않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오히려 이런 범법행위 소식만 자꾸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표출을 했고요. 예.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연예인이 과거에 했던 그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분노가 또 가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뭐라고 했어요? 2년 전에 이제 한 인터뷰를 보면요. 예. 음주운전자를 향해서 제2의 살인자라서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2만 원 정도면 대리운전 이용해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냐. 그런 것들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차량만 보면 본인은 112에 신고한다. 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스스로 주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연예인들도 좀 언행 좀 일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만관유. 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작년 1월 1일이었어요.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들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여서 그에 대한 또 비판이 컸었는데요. 맞아요. 그 기사가 나왔었죠. 예. 어제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총 3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이모 씨와 오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는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예. 또 다른 일행 총 3명이었는데요.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 정도 징역 9년이요. 징역 9년이면은 어떻게 좀 뭐 누리꾼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전혀 처벌로,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법이 너무나 관대한 것 같다. 뭐 고작 9년이냐. 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반응이 아무래도 좀 대다수였는데요. 예. 또 심지어 또 그럴 것이 이 사건의 동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숨진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서 치근덕대다가 시비가 발생을 했고 예. 또 폭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막 축구공 차듯이 우리가 사커킥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게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 9년은 너무 약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아무래도 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운동했으면 특히 이게 투기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게 하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 뭐 동작 하나가 다 이게 뭐 살인. 그럼요. 일반인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참. 자, 마지막 만관유 뭡니까?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서울대학교 사범대가 올 여름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명사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예. 이를 두고 좀 찬반 양론이 갈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젠더 이슈 때문인데요.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전 발언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았고요. 편견과 혐오를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온 인물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이 커지니까 학생회 측은 지난 14일에 회의를 열어서 좀 논의를 벌였는데요. 어제 안내문을 통해서 행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섭외한 연사를 이렇게 배제할 경우에 그게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사로 초청을 했다고 해서 그의 주장이라던가 성향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기 발언은 보통 뚜렷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여튼 뭐 특히 이번에 요즘은 이제 그 페미니즘 때문에 논란이 큰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만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 방금 8시 1분에 요청 들어온 행정안전부의 재난방송입니다. 코로나19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고요. 연령별 순차적으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작됩니다. 60에서 74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월 3일까지 진행되고요. 65세부터 74세는 5월 27일, 60세에서 64세는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호자께서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고요.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접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웹과 모바일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 1339 지자체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휴대폰 지참하시고요.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내주시는 분,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맨 워싱턴 배추도사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북한 백신, 반도체 성과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워싱턴 배추도사 배용소장과 함께 처음 짚어볼 여론은요. 청와대 인사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야가 대치를 계속했었고요. 또 이제 2라운드라고 하죠 보니까 오는 26일 김보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인사청문 제도 개선 이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여론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4일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인사청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공감한다가 47.9%, 47%. 거의 약 한 48%. 예. 공감하지 못한다가 45.5%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좀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았었는데 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진영 간 대결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 뭘 개선을 해. 후보자가 잘못됐잖아. 네네. 이게 더 문제지. 이런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예.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좀 바꿔야 된다. 야당의 발목 잡기 또 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로 인식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뭔가 좀 개선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는 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그럼 뭐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너무 지금은 후보자의 신상 틀기가 강하다. 그러면 도덕성 검증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죠. 예. 1차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꼭 문제되는 사안만 좀 청문제도로 가져와서 예. 근거를 토대로 추가 검증하는 방식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니 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지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정책 검증도 꼭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는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그냥 보통 보면 장관 하루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용할 바에 뭐 오전에는 도덕 검증하고 그러니까요. 오후에는 뭐 정책 실력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뭐 예. 잘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너무 예. 호통치게 돼. 예. 아니 후보자 그것도 몰라요? 예. 그럼 그 화내는 목소리를 듣는 국민들도 과히 기분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철저하게 도덕성 검증을 더 예.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 사람의 후보자의 정책 검증 또 리더십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도 좀 볼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좀 그런 사항도 연출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엔 부동산 정책 그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그 특히 이게 무주택자, 집 없는 분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관련 여론 이건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은 세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공급, 예.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인데, 예. 자, 공급은 뭐 공급 쇼크가 될 정도로 공급 많이 한다 그랬고, 세금은 지금 뭐 치열하게 당청 간에 조율 중인데, 중요한 건 이제 대출입니다. 어떤 의견이 또 송영길 당대표가 제안하고 있냐면, 아예 집을 10억이면 예. 9억은 대출 받고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만들자. 예. 그러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1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허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좋다는 겁니다. 예. 찬성이 52%로 절반을 넘겼고요. 예. 반대는 41.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면? 사실 네, 뭐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은 예. 특히 이제 서울과 중도층 2030 세대의 여론이 중요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서울을 보니까 서울도 찬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예. 또 중도층에서도 괜찮아, 이거 좋아. 또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워낙 집 사기가 힘드니까.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20대도 좋아요, 이건 괜찮은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30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30대는 예. 이미 연끌해서 대출해서 이미 마용성에 집 샀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래? 예. 우리 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0대와 20대의 생각은 또 이게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책 현안만 놓고 보면은 또 20, 30대의 온도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도를 보니까 제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90%를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또 이제 다른 또 보완책을 좀 강구한 뒤에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급락하게 되면 이른바 깡통 그러니까 결제가 되고요. 큰일 나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 좀 해보죠. 네.
그 전당대회가 다음 달 11일이죠. 네네. 예. 그러면은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아,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돌풍이 불고 있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페미니즘 논란 때문에 뭐 강연을 한다 못한다, 최종적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앞선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치 플러스 아이돌, 정치 돌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정치도요. 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네. 예. 배추도사는 정치도. 방송 돌.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예. 김웅 의원도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예.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20대, 30대, 40대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른바 정치 플러스 아이돌, 정치 돌 현상이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준석 20.4%,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출사표를 던졌죠. 예. 15.5%, 예. 주호영 의원 12.2%, 자 송파갑이 지역구인 김웅 의원 초선입니다. 예. 8.4%. 어허. 그러니까 이준석, 김웅 예. 두 사람이 상당히 약진하는 이런 결과. 사실 원외로만 따지고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원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나경원 지금 앞서가는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후보로 지금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10명이죠.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가 뭐 그러면 이전에는 뭐 영남, 뭐 음. 비영남, 뭐 이를테면 뭐 원내대표 누가 됐으니까 저 김기현 원내대표니까요. 네. 영남 출신이니까. 비영남이 돼야 된다. 뭐 비영남, 이런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이건 봐서는 지금 그러면 뭐 그냥 신구 대결 이렇게 신구 대결이에요.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탤런트 신구는 아니고요. 신구 대결인데 예.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 사이에 설전이 있었거든요. 예. 그 신구 대결이죠. 그래요. 검사 대전이기도 하고요. 예. 또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신구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대 비영남 대결이 아니라 라떼와 또 예. 카카오 라떼. 카카오 라떼. 네. 그러니까 예. 신구 대결인 거죠. 예.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또 경쟁력 있는 뭐 당심을 좀 기대하니까 출사표를 던졌겠지만 예. 민심만 놓고 보면 이준석 정치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저기 김은혜 의원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조선인인데 그 출마 이제 했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3.5%. 3.5%. 네. 예. 김은혜 바람은 언제 불지요?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다른 현안 좀 보시죠. 공수처 네. 수사 1호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먼저 이게 간단히 좀 어떤 사건인지.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예.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예.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특별 채용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감사원이 볼 때 적법한 절차를 안 거쳤어요. 아. 이거 직권 남용, 권리 방해 행사 혐의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수처 1호 수사로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선택했는데 예. 이게 1호 수사가 맞아요?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네.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여론은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KSY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14일,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희연 이 교육감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떠냐 네.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가 46.2%로 예. 적절하다 25.4%보다 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훨씬 높는. 예. 그러니까 네. 대체적인 의견은 예. LH 불법 투기도 있고 예.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 특별 공급 파장도 있고 예. 국회의원도 있고 왜 그런 게 1호 수사가 안 되고 이게 1호 수사가 됐어? 예. 이런 의견이 이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좀 예.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예. 이런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소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검찰은 예. 기소는 검찰이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이거 법 시행 전에 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거 소급 적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네. 찬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건 좋은데 예. 그 이전까지 보상해 주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더니 네. 찬성이 34.7%, 그래요? 반대가 더 높아요. 45.3%. 반대가 왜 더 높으냐? 화이트 칼라도 그렇고 블루 칼라도 그렇고 아니 우리는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 이게 형평성 또 공평성 투명성 우리도 힘들어요 예. 하는 의견이 적용돼서 소급 적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정치 안녕 두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올 때 생각나시는 그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 자, 경제전입니다. 자, 전의 전쟁 경제전 시간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달 1일부터요. 6월 1일부터 부동산 세법이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양도소득세 또 종부세 이것도 많이 인상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예. 되니까 이제 예.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좀 우선 좀 살펴보자면요. 예.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이제 10%가량 더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3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이 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굉장히 이제 금액이 좀 제일 높은 세율을 예, 예. 적용받는 경우인데 예. 이 경우에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 10%까지 좀 합해지면 예. 이제 실효 세율은 82.5%에 예. 달하는 상황인데요. 쉽게 예. 말해서 네. 3주택자가 이제 자신의 집 가운데서 이제 10억 원이 넘게 오른 주택을 네.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 네. 이제 8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세금으로 세금 내야 내고 된다. 예. 나머지 뭐 한 1억 좀 넘는 금액을 네. 이제 돌려받는 본인이 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1억 한 7, 8천 정도만 수중에 남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 이제 일단 2주택자의 그 중과세율은 기존의 10%에서 예. 이제 20%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3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20%에서 30%로 중과세율이 오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거기에는 이제 근거는 이제 소득세율 과표, 이제 과세표율이 이제 좀 새로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소득세에 세금이 이제 중과가 되는 상황이 됐고요. 양도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세로 지금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예. 예. 그 기본 세율 이제 종전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면은 이제 42%의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예. 이제 이게 45%로 오른 상황이 됐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세율 과표까지 더하면은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가 더 더해진 상황이 그래요. 돼서 예. 75%가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세금을 낼 때 부과하는 세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지방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금 75%에 10%, 7.5%가 더 더해지게 돼서 예. 결국에는 82.5% 실효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 세율에 이런 인상되는 양도소득 중과세 그리고 또 지방세 이 예. 모든 게 다 더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 원이 넘게 오른 집을 팔면은 예. 8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까요? 그렇죠. 이제 집을 좀 안 팔고 예. 내가 보유하면 되지 않냐. 예. 뭐 이런 그냥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갖고 있으면 또 보유세가 또 그래요. 이게 또 엄청 또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10억이 뛰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증여로 이제 이걸 돌리는 그런 경우가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이 증여세도 따지고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아니, 710 그럼요. 예. 대책이 나오면서 예.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2%를 이제 부과하게 돼서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이 보유세를 내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증여하는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증여하는 쪽으로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뭐 또 증여 갖가지도 테크 방법도 있고요. 방법들이 또 막 나돌던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편법으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또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쪽 이 뭐 어떤 양도세 증가세율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그 매매한 지역이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집을 뭐 파느냐 아니냐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되느냐 아니냐에 예, 따라서 예.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내가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매매할 때 기본 세율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기본 세율 적용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본인이 또 2주택자인가 아니면은 3주택자 이상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부의 경우에는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이 이제 3억 원 미만의 네.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양도세를 중과하는 기준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 그런 주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포함해서 집을 석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 하더라도 2주택자의 기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가 2주택자인가 3주택자인가 요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본 공부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주택 많으신 분들은. 네. 분양권을 매매할 때, 분양권 매매할 때도 바뀐 세율 적용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권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볼 부분이 예, 되는데요. 예.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에는 거의 뭐 일괄적으로 차익의 그 절반이죠. 50%를 이제 세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이제 세금이 매겨지게 되고요. 일괄에서 차등으로요? 차등으로 예.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분양권 획득 시기가 1년 미만. 그러니까 이제 보유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는 70%의 세금이 매겨지고 예. 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 그래도 기존의 이제 50%의 세율보다는 더 높아지는 상황이 어쨌든 다 된 높아지나요? 겁니다. 분양권 그렇습니다. 팔게 되면? 예. 맞습니다. 어. 이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양도세 중과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제 분양권만 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주택 매매 그리고 입주권 여기도 좀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투기 목적의 어떤 그 성향이 조금 좀 예.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예. 예. 40%의 좀 세금, 좀 높은 세금이 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세금이 이제 다음 달부터 70%의 세율이 예. 예.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예. 매겨지게 되고요. 1년은 넘겼지만 2년까지는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경우에는 그런 좀 주택의 어떤 중과 없이 예. 기본 세율만 그동안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60%의 예. 중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금과는 차이 없이 기본 세율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무조건 2년 이상으로 이걸 그렇죠. 지켜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세율 인상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문제되는 부분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뭐 이럴 경우 좀 예를 좀 들자면은 예. 이게 갭 투자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방에다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뭐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됐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세금을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세입자를 끼고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예, 예. 이제 들어가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1주택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세율만 내고 내가 2년 이상 보유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만 갖고 있다가 이제 매각을 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예. 그렇게 해도 이제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됐으니까 이제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의 단일 세율로 이제 과세가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 여기서 조금 정립이 되는 부분이 1년에서 이제 2년 단위로 이제 이런 좀 거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이 매물의 그러니까 회전 주기가 한 2년 단위가 된다라는 예.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집을 좀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뭐 그러게요. 정부의 대책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주택 매매 그 사이클이 2년으로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부세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또 바뀌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예. 이 조세 부담을 좀 달리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한 부분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이 토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하는 그런 세금을 말합니다. 금액을 말합니다. 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뀐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올해 말에 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변경된 세율이 적용된 시점이 예. 바로 6월 1일부터 이후부터 기준일인 다음 달 1일부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예. 그런 의미고요. 예. 종부세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 두 가지 체계만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개인과 법인까지도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 살펴보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누진세율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요 허들을 좀 살펴보면 6억 원 이하 또는 이제 12억 원 이하 예. 요 기준에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많아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좀 바뀌는 부분 살펴보면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예. 네,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뭐 현행 0.9%의 종부세가 적용되던 것이 예. 이제 1.6%로 오르게 되고요. 네. 12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3%에서 2.2%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배 가까이 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제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요. 바다의 로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고래입니다. 고래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바다의 로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고래입니다. 이 한 마리에 수천만 원씩 팔리는 바다의 로또. 자, 근데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 고래 관련해서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포획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경해, 이제 고래 경찰서서 이제 경해를 부르게 되는데 다시 경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 규정 바꾼 거 관련해서 지금 뭐 고래 보호 주장하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고래고기에 종사하시는, 그다음에 소비자 모두 불만이 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자, 더더뉴스에서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그 정부가 규정 바꾸기로 한 거 어떤 겁니까? 정부가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이것을 지난 10일 날 개정했습니다. 예. 이전까지 유통이 허용됐던 좌초, 표류한 고래 사체와 불법 포획된 개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고래고기 성 기자는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한번 먹어봤어요. 서울에도 좀 있죠, 음식점이? 예, 있긴 예. 있습니다. 그럼 고래고기 식당 사라지는 건가요? 아, 그건 못 아닙니다. 먹나요?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혼획이라고 해서 혼획. 예, 다른 고기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걸려들어서 죽은 고래, 요거는 아직까지 유통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고래고기가 당장 뭐 유통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좌초, 표류, 예. 불법 포획된 것들이 음. 그 유통이 금지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혼획은 그대로 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혼획이라는 게 결국은 저거지 않습니까? 다른 물고기 잡으려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잡힌 고래. 예. 근데 이 고래고기 그 유통 금지 하자 주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나라가 고래고기 먹는 나라 우리 한국하고 일본. 하고 예. 노르웨이. 노르웨이. 예. 그리고 이제 이누이트족들. 아, 그래요. 아, 이누이트.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에스키모. 에스키모.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유통 금지하자는 거 예.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 산업화 시기 이후에 예. 국제적으로 그 인간들이 너무 고래를 많이 잡아서 지금 멸종 위기입니다. 대부분. 예, 예. 그래서 국제 조약이 있고요. 국제 조약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상업적 포경의 유예를 예. 선언했고 지금까지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예. 그 각종 연구가 고래가 이제 굉장히 고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네네. 것도 밝혀지고, 그리고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래 관광을 통해서 교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고래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반려동물인 개를 예. 먹지 말자는 그런 같은, 정서 심리랑 같은 비슷한 이치죠. 거네요. 예,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럼 이제 고래고기 먹지 말자, 예. 유통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 당연히 또 예. 이것으로 또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일 텐데
여태까지 이제 예, 그 고래 고기와 관련된 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울산, 부산, 뭐 포항 이런 이제 동해안 바닷가 중심으로 예. 고래고기 식당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 일부 지자체에서 이 고래고기 산업을 문화유산, 관광 자원으로 쓰려고 예. 하는 뭐 그런 곳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식당이 지금 뭐 우리 서울엔 별로 많지 않은데 예. 이쪽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울산, 장생포 이런 데들이 옛날에 그 포경 전진 기지였거든요. 예. 그런 쪽에 가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바다 경해로 불렸잖아요. 예, 예. 많이 살았었죠? 예, 울산 앞바다에 예. 그 울산 앞바다 부분을 울산만이죠. 네, 거기를 이제 경해라고 불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 예. 고래가 바글바글해서 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어허, 뭐 일부 바글바글해서. 과장이 있긴 하겠지만 뭐 네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 송창식 그 예, 예. 선생의 그 노래도 있죠. 노래도 있죠. 예, 예. 고래 잡으러 그게 동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해 바다로 가자고 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해 가면 고래 요즘 별로 못 보잖아요. 예, 저 예전에 한번 고래 보러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보셨어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일부 그 한일 페리선 같은 경우에는 네. 돌고래들이 그 프로펠러에서 일어나는 수류를 아, 자기네 무리로 착각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뭐 혼액으로만 이제 제한하는 쪽으로 이제 규정을 바꿨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고래를 보호하는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예. 고래 보호하시자는 분들은 또 이것도 안 되겠다, 예.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예. 그 지금 유통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혼액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 이 보호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혼액된 고래고기를 유통시키는 요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혼획을 가장한 아, 불법 포획을 더 부추길 여지가 있다. 예. 아예 유통 자체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액이라는 게 다른 고기 잡다가 잡는 건데, 예. 뭐 그냥 다른 물고기 잡는 건 그냥 신용으로 하고, 예, 실제 목표는 고래 잡는 거. 예, 예. 제가 좀 관련 예.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이게 그 작사를 실은 배, 그러니까 네. 옛날 포경선이죠. 예, 그 예. 작사를 그러니까 몰래 포경선처럼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갖고 배를 갖고 나가서 고래를 잡은 다음에 예, 그 배 안에서 고래 고기를 다 해체를 해서 아예, 배 밑바닥 선창에 숨겨 들어온답니다. 아예 흔적을 없애고요. 예, 예. 그리고 일부는 이제 그 다른 그물에 걸려 있는 정치망 그 네. 고정돼 있는 그물 예, 예, 그 정치망에 고래가 걸려 있는 걸 목격을 하면 예. 그걸 꺼내 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일부러. 예, 예. 예. 그게 이제 비싼 값에 경매가 되니까 예.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고래가 우리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아예 그냥 다 모조리 그 보호종으로 지정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사실 문제는 간단한데요. 예.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이 고래고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워낙 이제 반발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업이 끊기는 일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부 다 보호종으로 지정된다 그러면 이제 그 손실 보상 관련된 정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되는 것 예,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쪽에 뭐 지역구 가지신 뭐 예, 국회의원이라든지 해수부가 예. 이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요? 늦어도 2023년까지는 예. 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잡히는 고래 모든 종류의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고래 식당들 다 사라지. 그렇게 되면 이제 오. 고래고기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고래 보호하자는 분들한테는 뭐 희소식인데 예. 그 고래 상갱이도 지금 잡을 예. 수 있는 거죠? 상갱이도 혼액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예, 예. 상갱이는 이게 예. 좀 조그만 고래인데. 예. 그 예. 웃는 돌고래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예. 이 상갱이가 국제적으로 굉장한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바다에서만 사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자주 볼 수 있대요. 어민들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 상갱이가 오징어 떼 같은 걸 쫓기 때문에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획에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상갱이. 예. 그 자산어부에서도 예, 예. 인어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자 고래 얘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못 나왔고요.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휴일 하루 쉬었는데 스포츠 소식이 또 한보따리입니다. 예. 줄줄이 우리나라 최고 스타들 소식인데요. 먼저 토론토 류현진 선수 얘기입니다. 예. 올 시즌 최고 피칭으로 시즌 4승째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천적 보스턴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고요. 보스턴은 사실 팀 득점과 장타율 모두 리그 전체 1위 팀인데 예. 류현진은 장기인 8색조 투구, 직구랑 커브, 커터의 체인지업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보스턴의 강타선을 요리했습니다. 참고로 페스트볼 최고 시속은 어제도 147km였습니다. 예. 류현진은 공 100개를 딱 던졌고요. 볼넷 없이 삼진 7개 곁들이면서 7이닝 무실점, 평균 자책점도 2.51로 낮췄습니다. 류현진의 호투 앞세워서 토론토는 3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사실 150km도 넘길 수 있는데 원래 예. 네. 힘 안배를 위해서 그랬군요. 147km까지만 가는 걸로 제가 네. 저만 알고 있나요? 예. 예, 자 이번엔 그 배구 여제 심현경 선수 결국 네. 떠나는군요. 한국을. 네, 올해 봄 빼고 포스트 시즌 할 때 김연경의 마지막 국내 경기가 될 수 있다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그 예. 예감이 사실이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중국 상하이 구단에 입단을 합니다. 예. 2017년, 18년 시즌에 뛰었던 팀인데 이후에 터키 찍고 한국 V리그 찍고 4년 만에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리그 일정 아직 유동적인데 도쿄올림픽도 있고 해서 3개월 정도 단축 시즌을 치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질 것 같고요. 김연경 선수는 사실 11년 만에 V리그 돌아와서 기량과 인기, 쇼맨십 하면서 배구 여제 이름값을 증명했죠. 예. 학교 폭력 여파로 흔들렸던 흥국생명 이끌고 준우승까지 일궈냈는데 흥국에 남느냐 해외로 가느냐 고민했고 또 신생팀 제7구단인 페퍼저축은행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무성했는데 예. 일단 중국 리그로 일단락이 됐고요. 김연경은 올림픽 메달 꿈이 너무 크잖아요. 그 전초전인 선수들 실전서 손발 맞추고 또 최종 엔트리도 정할 발리볼 레이션스 리그 참가하러 오늘 밤 12시 40분 비행기로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조은지 기자 그 또 담당 그 종목인 네. 축구. 네. 쏜모닝 요즘은 쏜모닝 아니죠? 오늘? 네. 예. 슈팅을 하나도 날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예. 오늘 새벽이죠. 안방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 맞대결에서 왼쪽 네. 날개로 선발 출전해서 90분 풀타임 뛰었는데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공격 예. 포인트도 없었고요. 네. 팀은 1대2로 역전패 당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아하. 리그는 진작에 물 그러게요. 건너갔고 4위까지 유로파리그 예. 티켓조차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면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18골 신기록 세울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과거 차범근 감독이 레버쿠젠 시절 넣었던 17골과 손흥민 선수가 동률이거든요. 예.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이제 딱 한 경기 남았는데 손흥민이 새 역사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출전권이라도 건지면서 유종임이 거둘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예. 토트넘 시즌 초만 해도 11경기 무패 달리고 선두에 있었던 거 생각하면 마무리가 좀 초라하죠. 좀 속상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자, 네. 이번에 SSG 추신수 선수 말로 네. 없는 때렸죠, 어제. 네, 한국무대 첫 번째 말로 홈런으로 SSG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기아 상대로 8회 만루 기회에서 타석에 섰거든요. 예. 마무리 정혜영의 바깥쪽 직구를 밀어쳤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 처음에는 일단 파울이 불렸어요. 예. 그쪽으로 넘어갔다 파울 라인을 넘었다 했는데 예. 비디오 판독 결과 공이 파울 폴을 맞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로 홈런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추신수 선수 해맑게 활짝 웃으면서 그라운드 돌았고요. 더가웃에서 신세계그룹의 스타벅스 커피 한 모금 하면서 예. PPL까지 하면서 홈런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SSG 2연승 신바람 냈고 기아는 5연패에 빠졌습니다. 예, 추해군요. 추신수의 네. 해맑은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사칭 오늘 5월 20일 목요일 순서 마칠 시간 됐는데요. 방금 청취자분 0507님께서 과자 중에 그 고래밥 있지 않습니까? 고래밥도 금지인가요? 문자로 주문 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급히 검색해봤더니 안에 고래 고기 성분은 없습니다. 자,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